안녕하십니까. 공업수학 4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3교시까지는 그 미분방정식의 풀이 중에서 1개 미분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개 선형 미분방정식의 풀이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고개라 함은 1개 미분방정식을 제외한 나머지 미분방정식들의 고개에 해당됩니다. 2개 이상이죠. 2개, 3개, n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개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그 고개 미분방정식의 해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수 계수를 갖는 2개 동차 선형 미분방정식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 계수를 갖는 2개 비동차, 동차, 비동차 있죠. 비동차 선형 미분방정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시 오일러 방정식, 여기에 보시면 상수 계수를 갖는 2개 선형 미분방정식 설명을 한 다음에 코시 오일러 방정식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상수 계수가 아닌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은 어떨까, 이런 얘기죠. 자,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의 경우는 풀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이죠. a x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b의 또 x y 프라임 c x y 이퀄 fx, 이런 형태가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입니다. 여기가 변수이고요, 변수 계수고요, 변수 계수고요. 일반적으로 상수계수라 하면 여기가 그냥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가 되면 상수계수를 갖는 선형 미분방정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처럼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되면 이 미분방정식 풀이가 상수인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방정식 중에서 어떤 특정한 케이스의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케이스를 우리가 여기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은 변수 계수를 갖는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게 동차 또는 비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특정한 변수 계수를 갖는 코시 오일러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2개보다 더 높은 이제 3개 이상 요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고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2개 선형 미분방정식의 풀이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3개 이상 고개 선형 미분방정식의 풀이가 얻어지기 때문에 2개 이상이 고개 미분방정식이지만 2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3개 이상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상미분방정식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상미분방정식이 아닌 선형 열린미분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열린미분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방정식이 표현된 형태냐면, 여러분들이 그 방정식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이퀄 0, 이런 것이 방정식이죠. 이거는 그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일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또 방정식 중에는 이런 방정식도 있어요. 2x 플러스 3y 이퀄 0, 또 x 더하기 5y 이퀄
3, 뭐 이런 방정식.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미지수가 두 개죠. x와 y. 그런데 x와 y가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요 위에는 x만의 변수가 있고요. 이 방정식의 개수들이 x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요 연립방정식에서는 x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x에 y도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상호 영향을 주는 연립이 되어 있는 그런 방정식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분방정식도 선형 연립미분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x 닷 이퀄 뭐 2x 플러스 3y 또는 y 닷 이퀄 3x 마이너스 y 뭐 이런 식으로 x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x뿐만 아니라 y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y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x뿐만 아니라 y가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 연립이 되어 있는 그런 미분방정식을 선형 연립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여섯 번째로 선형 연립 미분방정식에 대한 풀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분방정식의 풀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하게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물리적 시스템에 실제로 미분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시스템과 미분방정식 상호 연관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이제 미분방정식의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에 보면 선형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비선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선형과 비선형. 자, 앞에서도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선형은 무엇이고 비선형은 무엇이다.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설명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차와 비동차. 이것도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동차는 무엇이고 비동차는 무엇이다. 자, 이 용어 설명 또 추가로 한번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명해라는 것과 비자명해가 있습니다. 자명해, 비자명해. 트리비얼 솔루션이라는 용어인데요. 트리비얼. 비자명해는 non-trivial solution. 자명해는 뭐고 비자명해는 뭐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 중에는 양함수 해라는 게 있고요. 음함수 해라는 게 있습니다. explicit solution이 양함수이고요. implicit solution이 음함수입니다. 그래서 양함수에는 뭐고 음함수에는 뭔가 용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해를 결정한 일반해를 구하는 결정적인 해들인데 보조해라는 것과 특수해라는 게 있다. 자, 보조해는 뭔가 설명을 드리고 특수해는 뭔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연산자가 있죠. 미분 연산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인 연산자들 상당히 많이 있죠. 인테그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분 연산자입니다. 그렇죠? 리미트 이렇게 표현하는 극한 연산자가 있죠. x는 뭐 1에 갈 때 뭐 함수값의 극한값을 구해라 할 때 요 극한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그마 이런 거는 더하기 하는 그런 연산자죠. 그 다음에 파이라는 연산자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자끼리 곱하는 그런 연산자들입니다. 이런 연산자들이 많고요. 뭐 또 라플라스 기호 변환할 때 사용하는 이 라플라스 변환 연산자도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분 연산자. 미분 연산자는 뭘 미분 연산자라고 부르냐면 ddx 뭐 이것을 미분 연산자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연산자죠. 자, 그래서 이 미분 연산자에 대한 것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자, 중요한 또 용어들이 하나 있는데 1차 독립이냐 1차 종속이냐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1차 독립과 1차 종속 요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독립과 종속을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런스키안이라는 게 있어요. 런스키안. 그 런스키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요. 런스키안과 1차 독립, 종속과는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중첩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첩의 원리.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고개 미분방정식의 기본 개념.
자, n개 선형 미분방 정식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anx dny dxn 더하기 a의 n-1x d의 n-1y dx의 n-1 더하기 a1x dy dx 더하기 a0x y equal fx 이런 형태가 고개 선형 미분방 정식의 일반 형태입니다. 고개 선형 미분방 정식의 일반 형태. 자, 이런 형태이고요. 요 앞에 있는 요것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계수라고 그러죠. 계수. 여기서 계수가 x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변수 계수를 갖는 형태입니다. 자, 변수 계수가 아니면 저게 상수이면 되죠. 자, 우리는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방 정식의 풀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수 계수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방 정식의 해 중에 코시 오일러 방정식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한해서만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방 정식의 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n이 얼마 이상이면 고개라고 하느냐? n이 2 이상이면 고개이다. 자, 2라는 것은 여기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2가 되면 고개가 되는 겁니다. 2부터 3, 4, 5 뭐 무한대까지 가는 게 다 고개죠. 자, 고개 선형 미분방 정식의 기본 형태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형과 비선형은 무엇이냐? 종속변수를 살펴봐요. 종속변수 x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종속변수 y. 자, 종속변수 y와 그 식의 모든 도함수가 1차이면서 종속변수 y라는 건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도함수들은 이거죠. y의 1도함수, y의 n-1도함수, y의 n도함수. 이 도함수들이 모두 다 1차이면서 도함수의 개수가 모두 x만의 함수이면 이를 선형이라고 한다. 자, 선형이라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선형. 자, 개수는 x만의 함수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습니다. 상수이면 상수계수를 갖는 선형 미분방 정식이 되는 거고요. 변수계수이면 변수계수를 갖는 미분방 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형은 어떤 것을 선형이라고 하느냐? 종속변수를 살펴보자. 종속변수 y와 그 식의 모든 도함수들이 다 1차이어야 한다는 거죠. 1차이어야 한다. 자, 여기 y에 대한 1차죠. y제곱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y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dy dx죠. dy dx의 뭐 루트 이런 게 아니죠. 그런 얘기죠. 전부 다. 여기도 n-1도 함수의 1차이고요. 여기도 n도 함수의 1차. 자, 모든 y에 대한 도함수의 차수가 1차라는 얘기죠. 1차이면서 그 개수가 모두 y에 의존하면 안 되고 x만의 함수다 또는 상수여도 된다 이런 얘기죠. x만의 함수이면 이를 선형이라고 부른다. 리니어.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선형이다. 예를 들면 여기 하나라도 이것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 방정식 자체는 비선형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선형이 되면 이거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풀이가 가능한 프로그래밍을 해서 풀이가 가능한 그런 미분방 정식이 되는 거고요. 손으로는 푸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형 미분방 정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비선형 미분방 정식을 원하겠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의 정의 한번 살펴봤고요. 동차와 비동차 어떻게 구분하느냐? 동차, 비동차. 이거는 이제 우변을 살펴보라고 그랬죠. 우변. fx가 제로인가, fx가 제로가 아닌가를 보라 하는 거죠. fx가 제로이면 우리는 이런 경우를 동차 미분방 정식이라고 부른다. fx가 제로가 아니면 비동차 미분방 정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명해와 비자명해. 자명해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부르죠. 트리비얼 솔루션. 트리비얼 솔루션을 우리가 번역을 자명해라고 했습니다. 트리비얼 하면 사소한 영어 뜻이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미분방 정식 해 누구나 알 수 있는 해가 하나 있습니다. 요 미분방 정식의 해 누구나 알 수 있는 해. 뭐가 알 수 있는 해요? 안 풀어보고도 알 수 있는 해. y = 0. 이거 해죠.
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제 비동차라고 동차라고 가정하고요. 여기 fx가 제로라고 가정하고, 자 y 이퀄 제로 해가 되죠. 동차 미분방 정식의 해. 자 그래서 저것이 y가 제로가 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미분방 정식의 y 값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자 y 대신 제로 대입해 봐요. 그러면 여기 제로죠. 자 제로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요. 그러면 역시 제로죠. 여기도 제로죠. 여기도 제로입니다. 그러면 좌변은 전부 합이 제로이죠. 우변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0 이꼴 0 만족하죠. 자 그래서 y 이꼴 제로는 저 동차형 미분방 정식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저런 해를 원하는 게 아니죠. 0의 해, y 이꼴 제로가 되는 이 0의 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소한 자명해입니다. 분명한 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해를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고,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자명해가 아닌 비자명해, non-trivial solution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비자명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y 이퀄 제로는 자명해고 y 이퀄 제로가 아닌 해, 그 해를 원한다. 이 해를 우리는 비자명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함수해와 음함수해가 있습니다. 양함수해는 explicit solution이라고 부르고요. 음함수해는 implicit solu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것이 양함수해냐? 해를 구해보면 y 이퀄 gx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y를 x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해, 이런 해를 우리는 양함수해다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해는 해를 구해봤더니 y 이퀄 gx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gx, y 이퀄 제로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의 형태도 있습니다. 해의 형태도요. 자, 이런 해를 우리는 음함수해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 자, 첫 번째 그 양함수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이렇게 따로 분리됐어요. 자, 그런데 음함수에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해를 우리는 음함수해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해를 구했더니 이런 경우도 있겠죠. x제곱 루트 y 더하기 5 x y 3승 이퀄 제로. 이게 분리가 될까요? x와 y가 y 이퀄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분리하기 상당히 난해하겠죠. 자,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해, 이런 해를 음함수해다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해와 특수해라는 게 있어요. 보조해와 특수해. 비동차 미분방 정식 해 구할 때 fx 이퀄 제로라고 가정하고 구한 해, 이건 동차형 해죠. fx 이퀄 제로라고 가정하고 구한 해, 즉 동차 미분방 정식 해, 이 해를 우리는 보조해라고 부른다. 보조해. Complementary Solution. 여기 첫 번째 글자 C를 따서 기호로는 YCX 이렇게 썼어요. YCX. 얘는 보조해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fx를 고려하여서 구한 해, yp가 있어요. fx를 고려하고 구한 해, ypx. 요 해를 특수해라고 부른다. Particular Solution. 요 첫 번째 글자 P를 따서 YPX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해는 동차형 미분방 정식의 일반해가 보조해가 되는 거고요. 특수해는 fx 함수를 고려해서 구한 해, 이것이 특수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해라고 하면, 동차형 미분방 정식의 일반해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보조해와 특수해를 합한 것이 일반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해 yx는 ycx 보조해 플러스 ypx 특수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조해와 특수해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용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연산자라는 게 있죠. 미분 연산자. ddx를 매번 ddx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이걸 간단하게 그냥 d로 표기하자. 자, 그래 놓고 요 d를 우리는 미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differential operator. 아까 연산자들 많이 설명을 했죠. 그런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요 d도 미분 연산자입니다.
수학적인 연산자죠. 자, 미분 연산자를 사용하면 고개도 함수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요 3계도 함수 우리는 D 3승 Y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이런 미분 연산자의 활용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1차 독립과 1차 종속이라는 매우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1차 종속, 1차 독립.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1차 독립과 종속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방정식 C1Y1X 더하기 C2Y2X 더하기 CNYNX 이퀄 제로 이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C를 구할 수가 있겠죠. C1, C2, CN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C들을 구할 수 있다. C1부터 CN까지. 자, 구해봤더니 유일한 해가 C1 이퀄, C2 이퀄, CN 이퀄 제로. 이것이 유일한 해이더라.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요식 3.4식을 한번 볼까요? C1도 제로, C2도 제로, CN도 제로. 그러면 좌변 제로죠. 우변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로 이퀄 제로. 만족하죠. 이것이 유일하게 만족하는 C 값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Y1, Y2, YN 요것들 사이에는 서로 1차 독립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 함수가 아니고 Y1과 Y2는 완전히 별개의 함수이고요. 또 Y1과 YN도 완전히 별개가 되는 거고요. 또 이 Y1, Y2의 1차 결합도 YN과는 또 전혀 다른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다른 그 Y들의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Y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Y1과 Y2와 YN 사이에는 서로 1차 독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차 독립이 아니면 나머지 모든 경우들이 다 1차 종속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1차 독립인 해를 원하기 때문에 1차 독립의 개념이 뭔지 잘 기억을 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요 방정식을 생각해 봤을 때 C 값들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C 값들이 모두 다 제로인 경우에만 유일하게 만족하는 방정식이 된다 한다면 요 Y1부터 YN 사이에 요 함수들은 서로 1차 독립 함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1차 종속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런스케안이죠. 런스케안. 자, 정의된 구간 내에서 n-1번 미분 가능한 함수 n개를 한번 살펴보죠. y1부터 yn까지. 자, 이 y1부터 yn까지에 대해 런스케안이 뭐냐 하면 런스케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 w라는 것은 이 런스케안 첫 번째 글자를 따서 기호로 쓴 거고요. 자, y1부터 yn까지 함수의 런스케안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자, 첫 번째 행에 y1부터 yn까지 함수들을 열거를 합니다. y1부터 yn까지 함수들을 열거를 해요. 나열을 하는 거죠. 나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는 1개 도함수들을 나열합니다. y1 프라임, y2 프라임, yn 프라임 이렇게요. 1개 도함수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행에다가는 n-1 도함수를 나열합니다. y1의 n-1 도함수, y2의 n-1 도함수 등등등 yn의 n-1 도함수. 자, 그러면 행이 몇 개가 되나요? 행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행이라고 해요. 열은 요걸 열이라고 하죠. 열이라고. 자, 그래서 행이 몇 개가 돼요? 행이 n개가 되죠. n개. 1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0도함수, 0부터 시작해서 n-1도함수까지 나오는 거니까요. 행이 n개가 됩니다. 열은 몇 개예요? 열도 n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행렬은 우리가 n by n 행렬이라고 얘기하죠. 행이 n개이고 이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행의 개수를 얘기한 거예요. 행의 개수. 이 두 번째 숫자는 열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열의 개수. 자, 행렬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나오는 숫자는 행의 개수,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열의 개수. 자, 그랬을 때 이것은 n by n 행렬입니다. 이 행렬을 우리는 정사각골 행렬이라고 하죠.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
정사각골 행렬.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요 세로로 세운 막대 바, 이것이 디터미넌트를 얘기하는 거죠. 행렬식. 디터미넌트, 그것을 우리는 런스키안이라고 얘기하자. n by n 행렬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죠. 이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하나의 숫자가 나옵니다.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상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의 숫자가 나와요. 자, 그래서 런스키안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 런스키안은 언제 사용하느냐?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정해진 구간 내에서 서로 1차 독립인지 1차 종속인지를 결정할 때 이 런스키안이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런스키안과 1차 독립 여기 있습니다. 정의 3-3에 보시면 만약 정해진 구간 내의 한 점에서 함수들의 런스키안 값이 0이 아니면 그 함수들은 그 구간 내에서 1차 독립이다. 자, 그러니까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아까 그 판별식 있었죠. 그 판별식에서 C값들을 구했을 때 C값들이 모두 0이 나오느냐 0이 아닌 C가 하나라도 구해지느냐 이렇게도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런스키안을 이용해서도 판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죠. 중첩의 원리. 자, y1부터 yn이 n개 동차 미분방정식, 요 미분방정식에 1차 독립인 해라면 1차 독립인 해라면 무슨 얘기예요? y1과 y2가 서로 1차 독립이어야 되고 y1과 y2와 yn이 모두 다 서로 1차 독립인 함수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차 독립인 해를 우리는 기본해라고도 부릅니다. 기본해. 1차 독립인 해 또는 기본해 이렇게 불러요. 자, 1차 독립인 해라면 자, y1부터 yn이 1차 독립인 해라면 그 함수들의 1차 결합도 요 미분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 얘기죠. 자, 이를 동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라고 부릅니다. 일반해. 자, y1은 무슨 해요? 기본해. y2도 기본해. yn도 기본해. 이 기본해들의 1차 결합. 1차 결합이라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을 1차 결합이라고 하죠. C1Y1 더하기 C2Y2 더하기 CNYN 하는 것을 우리는 1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선형결합이라고도 하죠. 선형결합 또는 1차 결합. 이렇게 1차 결합한 함수가 y의 해가 되고요. 요 미분방정식의 일반해가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y는 C1Y1 더하기 C2Y2 더하기 CNYN. 자,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미분방정식 일반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2개 미분방정식. 요 미분방정식에 y1과 y2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 y1과 y2가 요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기본해임을 보이고 요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찾아봐라.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설명한 기본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그 기본해임을 보이고 또 일반해를 찾는 거예요. 자, 해가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봐야죠. 해가 되는지. y1이 해가 되는지. y1이 해가 되는지를 보려면 y1을 요 y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y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y1을 두 번 미분해야 되죠. 두 번 미분. 자, 두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4배의 y가 있어요. 4배의 y. 자, y1을 두 번 미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4배의 y1. y1이 익스포넨셜 ex승이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4배 2의 2x 빼기 4배 2의 2x 이퀄 제로. 자, 그렇다는 얘기는 y1이 요 미분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죠. 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y2도 해가 되는지를 또 확인해 봐요. y2도 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 y2를 또 미분방정식에 대입해 보자. y자리에다가 대입해 보자. 자, 그러면 두 번 미분하고 마이너스 4배 y1 이렇게 했더니 얘도 4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해서 결국 0이 나오더라. 자, 이 얘기는 y2도 미분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기본해임을 보여야 돼요. 기본해임을 보이려면 y1과 y2가 서로 1차 독립인 해라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1차 독립이라는 거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런스키안 가능하다 그랬죠? 런스키안. 자, 런스키안. y1, y2 열거예요. y1 익스포넨셜 2x, y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는 y1을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y2를 미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시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취하는 거죠. 디터미넌트.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계산식은 어떻게 하냐? 요 역대각 원소들끼리 곱하죠. 그 다음에 빼기. 요 정대각 원소들끼리 곱해서 빼주면 됩니다. 자, 역대각 원소들끼리 곱한 거 이거고요. 빼기 정대각 원소들끼리 곱한 거 이거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마이너스 4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4라는 숫자는 0이 아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y1과 y2는 서로 1차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차 독립이면 이 해는 기본해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자, 기본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y1과 y2가 기본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의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일반해가 y1과 y2의 선형결합이 일반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해 일반해는 y equal c1하고 exponential ex, 얘는 y1이죠. y1. 그 다음에 더하기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ex, 얘가 y2가 되는 겁니다. 두 기본해의 1차 결합, 요 1차 결합이 요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해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고 기본해가 어떻게 얻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자, y1과 y2를 구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y1이 해라고 하고 y2도 해라고 한다면 그 y1과 y2가 서로 1차 독립인 해냐 확인하는 과정과 그 1차 독립 해라면 일반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해를 구하는 y1과 y2 이 기본 해들을 구하는 그 방법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